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장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택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자들에게 더 높은 모기지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활동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신규 대출자는 더 오랫동안 계속해서 높은 모기지 금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8월과 10월 사이에 총 신규 대출 흐름은 12에서 18개월 동안 정체된 이후 1년 전보다 4% 증가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부동산 조사업체 코올로직은 총 대출 가치는 168억 달러로 여전히 2020년과 2021년 수준보다 훨씬 낮다고 밝혔습니다. 한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는 신규 대출자가 높은 이자율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데이비스는 내년 모기지 금리가 현재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센트릭스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모기지 보유자의 연체율이 1.25%에서 거의 1.3%로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정은 계속해서 엄격해졌으며 모기지 판매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공무원들이 마오리 언어에 능숙하다는 대가로 추가 급여를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지급되는 수당을 폐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공공서비스 장관은 RNZ의 이러한 보너스가 향후 단체 협약에 반영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노조는 투쟁을 약속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협회는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등교사 노조도 수천 명의 회원들이 정부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오리 언어위원회 테타오라 피리는 1980년대 이후 모든 형태의 정부에서 확대해온 수당을 줄이는 것은 큰 수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서비스협회의 21개 부처 목록에 따르면 교정부, 법무부, 교육부, 환경부를 포함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14개 부처에서는 단체 급여 계약 내에서 수당을 협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세 기관에서는 마오리 언어를 배우는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치단체인 마오리왕 운동 킹이 당하는 새로운 정부 정책에 직면해 마오리족이 집결하도록 왕실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킹이 당하는 새 정부의 조약 정책에 맞서 국가를 통일하기 위해 전국 집회를 소집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움직임이 수십 년간 열심히 쌓아온 정의와 평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합정부가 마오리들과 와이탕이 조약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테파티 마오리당의 연합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수천 명이 뉴질랜드 전역에서 참여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자신의 정부가 마오리들이 노동당 시절보다 자신의 정부에서 더 잘 지내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주장들을 일축했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발표된 킹이 당하의 성명에 따르면 마오리 왕 투에이티아 파키는 국가를 통일하고 새 연합정부의 책임을 물을 때 모든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내년에 전국적인 집회를 촉구했습니다. 고위 마오리 지도자들은 왕이 책임 있는 조약 파트너가 돼야 하며 국가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나스픽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실 채권으로 인해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고
부채관리회사가 밝혔습니다. 한 부채관리회사 데트 매니저스는 계속되는 부실 채권 처리 실패로 인해 경제에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트 매니저스는 사업체로부터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자와 직접 협력해 수수료를 중단하고 금리를 동결하는 등 고객별로 맞춤형 상환 계획을 수립해 부채를 회수합니다. 데트 매니저스의 찰스 와이팅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이 나라의 채권 추심 기준을 긴급히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약 90만 명의 뉴질랜드인들이 민간 기업과 정부로부터의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악성 부채를 확인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부실 부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가족은 물론 사람들과 정신 건강 및 관계, 신체적 안녕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폭력과 범죄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채권 추심에 대한 규제가 없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이며 채권 추심자를 위한 면허 제도도 없고 법적 최소 행동 기준도 없다고 와이팅은 말했습니다. 한 선도적인 경제학자는 모기지를 갖고 있는 뉴질랜드인들에게 이자율 하락이 천천히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최신 센트릭스 보고서에 따르면 11월에 19,200개 이상의 모기지 계좌가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질랜드인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년 넘게 생활비 위기에 맞서 싸워왔으며 여전히 중앙은행 목표의 2배 이상인 5.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의 지난달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식품 가격은 10월에도 1년 전보다 6.3% 더 높았습니다. 수천 명의 뉴질랜드인들이 코로나19 기간 중 약 2에서 3%의 낮은 금리에서 약 6에서 7%의 새로운 금리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2021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상황이 완화될 수 있다는 징후가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내년 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의 내년 초 금리 인하 예상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 캐머런 베거리는 화요일 아침 AM과의 인터뷰에서 금리는 2024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2025년에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M 공동 진행자 라이언 브리지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뉴질랜드는 이제 막 진정한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AM과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인 싸움은 인플레이션을 4 내지 5%에서 2%로 낮추는 것이며 그것은 서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지난달 말 올해 최종 통화정책 결정에서 금리를 5.5%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경계한다며 조만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신임 재무장관이 첫 번째 적으로 규정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새 정부는 월요일 내각 후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의 유일한 초점을 되돌리기 위한 법안이 다음 주에 도입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헙,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터프,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7원 7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5원 19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9원 65전입니다.